네, 안녕하십니까. PJD 솔루션의 윌맨입니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월이 시작되니 또 1분기가 지나갔고 다시 2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2분기를 맞이해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가능하면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차트의 경우에는 과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고점이 대략 한 27,000포인트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26,000포인트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일단 고점 대비 한 1,0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점까지 22,0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물량 소화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보면 특히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의 경우에는 일단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 미중 그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뉴스와 함께 대략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대략 2,500포인트였던 것이 지금 거의 3,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단기간에 2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뭐 그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월봉을 한번 보면 이때 5,000포인트 이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한 3,5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한 3번 정도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내 종합지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2019년 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물론 종합지수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상승은 했습니다. 이때 저점이 대략 2,000포인트 정도였는데 2,250포인트 대략 한 10% 정도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또 2,14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일단 중국 지수나 아니면 뉴욕 그 다우존스에 비해서는 일단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주봉상 제가 여기 보면 녹색인 대략 5주선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주선을 지지하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탈한다 하더라도 2,000포인트 정도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종합지수와 다르게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코스닥은 일봉, 주봉상 모두 다가 단바닥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정 부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정이 나온다면 한 69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 중에 한번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대략 한 71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장막판에 다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전히 이때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700포인트 이하까지도 한 번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여기를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와 여기에 한 중간 정도인 이 시점에서 지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적정 시점에 그러니까 저점에서 잘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펼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종합지수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은 사실 보유하신 분들 좀 많이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거래량이 30만 주,
그 다음에 이때 거래량이 15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약 한 2달 동안 매물 소화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어떤 호재만 나오기만 한다면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급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올 수 있는 뉴스에 대한 호재는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토르 드라이브가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그게 올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니트론텍의 실적이 1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작년 1분기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0억이 났는데 올해는 미니멈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 그 이유가 작년에 연결회사로 들어왔던 오스코가 작년 연말에 손실을 다 털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의 흐름 자체도 좋고 유니트론텍 흐름도 자체도 좋습니다. 또한 3분기 정도가 되면 SK텔레콤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스마트 도어벨도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드디어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극비리에 입수한 소식이긴 하지만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지금 퀄컴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 한 4월 말 정도가 되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국책과제를 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물 소화를 정확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니트론텍의 평균 목표 단가는 앞으로의 목표 단가는 높습니다. 저는 평균 목표 단가가 대략 한 2만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물론 한번 올랐다가 또 한번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올해 안에는 좋은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윌맨을 믿고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간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다시 온다고 하면 이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니트론텍은 홀딩을 해주시고 신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보티즈를 보겠습니다. 제가 로보티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가는 시점에서 제가 22,000원, 21,000원에서 22,000원에 매도를 해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매수를 한 단가가 14,000원대입니다. 14,000원대고 제가 요때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15,000원대도 추천을 드렸었고 하기 때문에 주당 7,000원 정도 올랐으면 거의 한 40-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절반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절반 매도 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매수에 접근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다시 한번 더 이때 저점인 이 구간이 다시 온다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가격대로 보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오면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혹시 만약에 이 구간에 매수한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19,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는 매수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한 분들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로보티즈는 놓쳤다면 그냥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에 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난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난티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전략이 17,000원대 한번 매수하자.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면 15,000원대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락하면 13,000원대 한번 매수하자. 그래서 평균 단가를 대략 한 15,000원 정도에 맞춰 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분할로 매수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그 가격대가 오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이때 갭 하락을 한 거는 조만간 메꿀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구간이 온다고 하면
이 구간 13,000원대 가격이 다시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아난티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끼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뭐 2만원 이상의 가볍게 2만원 이상의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난티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적정 구간에 매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수 못 하셨다면 지금 매수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15,000원대 구간 또는 14,000원대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4,000원대 매수를 했다가 대략 뭐 2만원, 22,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이것도 거의 로보티즈와 같이 비슷한 수익이 한 4~5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14,000원대 이때 잘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3월 31일 PJD 솔루션 윌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